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시장이 상당히 또 한 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 보면 재밌어요. 예전에 불과 올해 초에도 계속 간다, 간다, 간다. 계속 이러던 분들 보면 2000 그때 2200포인트 막 이럴 때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계속 2000에서도 올라온다, 1800에서도 올라온다, 1700에서도 올라온다, 그러더니 1400포인트 이렇게 빠지니까 찍 소리 없다가 다시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1700, 1800 이렇게 되니까 아, 내가 언젠간 올라온다 그랬잖아.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반면에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하면요. 그동안 올라오는 과정에서 1500포인트, 1600포인트, 이때 1400포인트 때도 그렇고요. 자, 1000 깬다. 막 이렇게 떠들고 또 1700대도 안 된다. 1800대도 안 된다. 1900대도 안 된다. 2000대도 안 된다. 2200대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또 지금 최근 들어갖고 주가가 좀 빠지니까 내가 빠진다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전부 다 지금 이게 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송을 하거나 TV 방송 같은 거 저도 TV 방송에 꽤 오래 출연을 했습니다만 검증을 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TV 방송 출연하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요. 정말로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같이 생활을 해 봤으니까 알죠. 정말 함량 미단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옥석은 지금 어떤 제도적으로나 이렇게 옥석을 가릴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옥석을 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막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튀어나오길래 제가 양쪽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좀 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들 저 3월 20일 하고 3월 17일, 20일 그럴 때 제 아침 동영상 보십시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나도 사고 있다. 주식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던가 수요일이었던가 그때 주식 굉장히 많이 팔아놨어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조금 댓글에다가 그 리딩방 주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요일이었던가 수요일이었던가 그때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놨어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 그 팔아놨던 돈의 일부를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주식을 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 어느 정도 차익이 생긴 그 주식을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어제는 하루 종일 그냥 구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2018년도에 보시면 토마토 TV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5월 달에 그때 지수대가 한 2,400 얼마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장 이제 안 됩니다. 주식 다 팔아갖고 출금을 하세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 함량 미달인 분들 좀 뭐라고 얘기를 좀 해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한번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 우리 3월 달에 그 편익장이 있었죠. 그때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분들 얘기는 논지는 뭐냐 하면 3월 달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뭐냐. 코로나가 엄청나게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2차 팬데믹으로 가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3월 달하고 지금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3월 달에는 이 각국 중앙은행들, 패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준비가 안 돼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대 그냥 맞아버린 거예요. 세게. 그러니까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충격이 온다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왜? 최근 들어갖고도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떨어지는 조정받는 와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 한번 딱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연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아직도 코로나라든가 이런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나게 또 저 팬데믹 이전에 그보다 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속도 조절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 연준 의사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였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쇼크 이런 게 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왜? 자, 이걸 부러뜨리는 게 패드의 목적이 아닙니다. 좀 스무스하게 조정을 받더라도 스무스하게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급격한 과열로 가지 않게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뭐 트럼프는 주가가 쭉쭉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8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뭐 그렇다고 해요. 통계 자료가 나온 걸 보면 S&P 500 지수가 8월 달에 올랐을 때 그 대선 있는 해에 연임을 못한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쵸? 안 그래도 지금 재선 확률이 상당히 낮을 것 같은데 그 확률이 더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있어요. 어제 아침에도 시황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자금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려감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그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게 어제 그대로 나온 게 보면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팔았죠.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장중에는 막 거의 쏟아 부었습니다. 뭐 종가에는 2천억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매도했는데 장중에는 뭐 7천억, 8천억 이렇게 매도를 했었어요. 자, 그런 측면으로 이런 거는 자금이 조금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역시 시장의 기조 자체는 꺾지 못할 겁니다. 자, 오늘도 조금 서두에 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뉴스들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자, 존슨앤존슨 쪽에서 다음 달에 9월 달이죠. 6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도 지금 2상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품목 허가해줘 버리고 막 그랬는데 뭐 다들 보니까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도 4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요거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1만 6천 건 정도 발생이 되면서 110만 6천 건이죠. 이 발생이 되면서 그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 요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뭐 그 대신에 또 괜찮은 지표도 하나 나왔어요. 경기 선행지수가 1.4% 정도 상승했다는 뉴스. 요런 뉴스가 뭐 앞에 좀 안 좋은 뉴스를 좀 상쇄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굉장히 좀 오장으로 갈수록 강한 모습이 나왔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2 쪽에서는 통화정책회의 어제는 패드에서 이 의사록을 발표가 됐고요. 오늘은 22에서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뭐 금융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도 증가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이가
동생 김여정이한테 뭐 일부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뉴스가 어제 우리 국정원 쪽에서 좀 나왔죠. 참, 그리고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지랖도 굉장히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지랖도. 어제는 한단 얘기가 한국에서 아주 큰 발병이 발생했다. 뭐 곧 해결될 것, 그런데 곧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게 뭐 300건 좀 안 되는 그 발생 건수가 아주 큰 거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뭐 4만, 5만, 저는 7만까지 갔었잖아요. 인구가 뭐 인구 비례해서도 그 계산을 해봐도 우리나라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게 미국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오지랖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자, 해외 시장 움직임 동향 먼저 조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아시아 증시 쪽 이쪽은 대충 좀 안 좋았어요. 자, 중국이 1.3% 정도 떨어졌고 홍콩이 1.5% 정도 떨어졌고요. 대만이 뭐 한 3.2%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대만 쪽도 이 반도체 쪽, 뭐 이런 쪽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 요런 게 좀 대만 쪽에도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한 맥락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의 하락 분위기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연준 의사록에 의해서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움직임 조금 짚어보면 다우가 0.17%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0.3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좀 크게 올랐네요. 1.06%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 정도 하락 마감했어요. 자, 뭐 반도체 쪽은 여전히 조금 약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나스닥 10분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데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았어요. 자, 장 초반에는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주간 요게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마이너스권 출발했는데요. 자, 이내 상승 추세로 접어들더니 뭐 중간에 조금 한번 눌러줬다가 마지막까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이 우리나라 시장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죠. 일봉을 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직까지 까딱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승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시장 수급은 뭐 좀 안 좋았었죠. 자,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정도를 순매수했어요. 어제도. 외국인이 2,80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 기관이 8,200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3,774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1,888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1,75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자,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약 1956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장중에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었어요. 장 초반에 뭐 7천억, 8천억 이렇게 매도를 했었는데 자, 뭐 쭉 밀리니까 지들이 생각해도 너무 잘 밀렸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오후장 들어서는 이거를 좀 청산하는, 그러니까 뭐 기분 좋게 챙긴 거죠. 그런 모습이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야, 옵션 시장의 수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79억 정도를 순 매도했어요. 자, 만기 지나고 콜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약 뭐 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한 뭐 190억 정도, 그 정도 콜옵션을 순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어제도 콜옵션을 순 매수 포지션이었었고, 어제는 또 이게 약간 좀 눈에 띄는 그런 수급이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또 대량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뭐 장 초반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풋옵션 쪽에서도 지금 상당한 차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자, 금융투자는 어제 풋옵션을 77억 정도 순 매도를 하면서, 자, 콜 매수 풋 매도 포지션이 금융투자고요. 금융투자는 조금 뭐 시장이 반등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못 올라, 이거 반등 나와도 그냥 기술적 반등이야,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수급 동향 한번 짚어봤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또 흐름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흐름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었죠. 자, 보시면 좀 빠져서 출발했다가 뭐 살짝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그대로 그냥 뭐 힘도 하나 못 쓰고 그냥 밀고 또 살짝 뭐 리바운딩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밀고, 자, 오후까지 계속해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요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그쵸, 여러 가지가 조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쳤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뭐 저런 거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아침에 좀 전해진 우리나라 패드 의사록, 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가, 저 어제도 뭐 거의 300명 가까이 확진이 됐었죠. 자, 그리고 뭐 어떤 정치인 같은 경우는 뭐 대팬데믹이, 대혼란이 뭐 눈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좀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뭐 이게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 입에서 나올 소린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뭐 누구라고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하여튼 예, 좀 그랬었죠. 자, 일단 저 요거를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1400포인트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왔었죠. 자, 근데 예, 이때도 빠진다, 이때도 빠진다, 이때도 빠진다, 이때도 빠진다, 이때도 빠진다, 이때도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내가 맞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참 재밌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62평선, 22평선 자체를 그냥 깨버렸어요. 22평선 자체를 힘없이 그냥 깨버렸었는데, 자, 요거는 어제 아침에 시황 방송할 때도 뭐 22평선을 좀 깰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그런 움직임이 제 생각보다도 좀 빨리 나왔네요. 어제 그냥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밑에는 또 62평선 자체가 또 받치고 있어요. 또 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이쪽이죠. 2200포인트 돌파를 하기 위해서, 돌파하고 완전히 안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시장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기서 뚫었다 밀렸다 뚫었다 밀렸다 뭐 한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서 2458포인트까지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큰 틀에서 시장은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시장은 이제는 좀 뭐 주가가 좀 빠지면요, 뭐 매수를 하셔야죠. 분할해서 조금 매수를 해도 되는 그 정도까지 좀 이렇게 밀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전에 2200포인트를 뚫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쪽에서는 대기 매수세도 그만큼 두껍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2274포인트인데 지금 여기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그 밑에는 또 받치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62평선 자체가 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 올라가고 있죠. 자, 62평선이 2206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200포인트 근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그 근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 보시게 되면 이 22평선 자체도 아직까지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죠. 자, 주가가 좀 떨어지면요, 이 22평선 자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를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또 밑에서는 62평선이 받쳐주면서 이게 또 빠지면 그걸 또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뭐 일단 지금 시장을 조금 급격하게 많이 조정을 받아서 그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뭐좀 뭐 기술적 반등 가능성들, 요런 가능성은 뭐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게 반등이 나오는 과정, 그 과정을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 옵션 쪽의 수급이 아무래도 조금 좀 그래요. 자, 오늘이라도 좀 이 외국인들이 뭐 저 어제 풋옵션 매수했던 거 조금 매도로 청산을 하고, 콜옵션 매도 쳤던 것들, 이런 것들 매수로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탄력 있는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들 포지션이 뭐 아래쪽으로 뭐 이렇게 더 쌓는다거나 뭐 좀 청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위쪽으로 반등 나오는 구간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도 시장을 조금 신경 써서 관찰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뭐 저 해외 쪽, 미증시 선물 쪽, 뭐 이런 쪽 좀 살펴보시고, 어제도 마찬가지 이 파생시장 쪽에 뭐 콜옵션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얘기만 제대로 듣고 시장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어제 야, 이 시장 만만찮은데 라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선물시장 수급을 보셨으면, 그쵸,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일찌감치 야,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캐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급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잘 보셔야죠. 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괜찮았었어요. 괜찮았는데 어제는 또 5원 70전이 올라서 118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향 안정이 되는지 그 부분도 장중에 좀 살펴보시고,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오늘 시장도 대응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주말에 뭐 공부할 수 있는 영상, 그런 영상을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하나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